아침부터 안개가 가득했던 지난 10월. 우리는 인천에서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원 2학기 과제로 만나게 된 백예주 선생의 이야기가 가득한 소야도로 출발하기 위해서다. 한바탕 비가 쏟아지더니 거짓말같이 하늘이 화창해졌다. 하나둘 움직이는 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락이 왔다. 12시에 배가 출항한다는 소식이다. 소야도를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바다는 그 품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여객선이 출항하고 멀리 인천대교가 보인다. 이제 백예주의 고향 소야도를 간다. 168, 168이라는 숫자가 참으로도 낯선 나날들이었다. 인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168은 바로 인천과 서해에 있는 섬의 숫자다. 오늘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섬 사이로 소야도라는 곳에 외세의 불합리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인 백예주라는 인물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 인천 울릉군 군수가 전혀 연상되지 않았던 수업 첫날이 생각난다. 한상정 교수님은 갑자기 백예주라는 인물로 문화 콘텐츠를 구성하라면서 과제를 던지셨다. 인천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그 사람. 그분의 삶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사업은 시작됐다. 그냥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 너무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만 좀 들었죠. 전혀 알지도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과제가 던져졌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에 그 백예주 선생님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이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너무 그것도 좀 너무 대단하다. 정말 궁금해졌다. 백예주라는 인물. 11년째 섬 탐방을 하고 섬 연구도 하고 탐사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소야도는 좀 작은 섬이고 그래서 덕적도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야도를 제가 작년부터 집중을 했어요. 그 학생들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넣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 소야도 주민들 입에서 백예주 선생님 교육도 왜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붙잡고 얘기를 들어보니 백예주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나고 그 생가도 여기 있다. 그리고 무덤도 여기 있다.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건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한상규 교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덕적도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소야도도 같이 해야 된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과제가 있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백예주. 백예주는 철종 2년, 지금의 옹진군 덕정면 소야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천의 섬 소야도에서 태어나 울릉도의 초대 군수가 되었던 실존 인물이다. 조선왕조 25대 왕 철종 2년, 산기슭 푸른 대숲과 건장한 해송, 적송과 반송이 검푸른 겨울, 서해의 작은 섬, 소야도 큰말, 배씨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을 계주라고 지었다. 동해라는 서사시집에서 펴낸 공광규 시인은 이렇게 백예주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다. 그분이 그 정삼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삼품인데 왜 이상한 조그만 섬에 가서 살게 됐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조선 말에 나라가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김씨 그리고 우리 그 배씨 가문 이렇게 몇 개의 큰 가문들이 그 덕적도 소야리 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럼 해필이면 글로 갔을까? 보니까
옛날에는 무역이라는 게 전부 배로 이루어졌잖아요. 좀 문물이 훨씬 발전하고 들어올 게 많고 했던 중국을 통해서 오는 교두보라고 그러긴, 예,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낙향한 관리 출신 아버지로 인해 백예주 선생은 인천의 작은 섬 소야도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어린 계주는 소야도에서 장사바위를 제일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서 있는 우람한 바위가 소야도를 지키는 장사바위라고 믿었다. 외지에서 오는 뱃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소야도에 왔다가도 장사바위의 기에 눌려 조용히 돌아간다는 바위. 계주는 어려서부터 그 바위를 보면서 그의 정신을 키워왔다. 소야도가 있는 덕적도는 예로부터 고려 해상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조선 중엽에는 첨사 겸 수군 절도사를 뒀다고 한다. 그런 바다 환경에서 자란 백예주 선생은 결국 제주와 서해를 거쳐 바다를 오가면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알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인식도 없이 배를 만들고 고기를 잡았으며 귀한 나무를 마구 베어가고 있었다. 이럴 즈음 백예주는 1895년 9월 20일에 첫 울릉도감으로 정하고 판임관 대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울릉도민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양잠과 제염 사업을 일으키는 등 그는 울릉도민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그의 업적이 인정돼 마침내 백예주 선생은 고종 37년인 1900년 10월 25일 정식으로 울릉도의 초대 군수로 임명된다. 그리고 그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정식으로 선포한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바다의 자원을 약탈하고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백예주 선생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결국 1918년 2월 15일 백예주 선생은 눈을 감는다. 공강교 시인은 그의 시 동해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기슭 푸른 대숲과 건장한 해송과 적송과 반송이 검푸른 서해의 작은 섬 소야도 큰말 겨울. 계주가 감은 눈을 더 이상 뜨지 않자 검푸른 소나무 숲과 느티나무 빈 가지가 3일 밤낮을 우우 울었다. 한문으로 된 서류였기 때문에 내용을 정말 알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 배씨 가문의 역사가 이렇게 오버랩된다. 이거는 우리 조상도 길이고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고 어떤 자주 독립 또 국가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후세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하게 됐습니다. 다시 소야도 백예주 선생의 생가를 찾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복원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 연구의 흐름을 보자면 뭔가 큼직큼직한 사건 위주로 연구가 되어 왔거든요. 그 섬 지역들에서 자기들끼리 결사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조명도 되지 않고 있어서 자꾸 시민사회에 알려나가면서 고리로 연결시키다 보면 큰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지 않을까. 사실 인천은 나를 위해 쌓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애써 발굴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의 작은 섬 소야도를 중심으로 꿈을 키우던 한 소녀는 울릉도의 초대 군수가 되어 꿈을 펼치다가 결국 인천에서 생을 마감했다. 찾아주는 이가 없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옳은 것을 향해 가는 정신, 그 정신을 우리는 인천 정신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비야 총선 가
아